아침 부모 지승현입니다. 목요일 이 시간에는 부부 회복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부에게나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위기,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정말 지혜롭게 사랑을 유지해가고 있는 부부들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가 또 함께 그 지혜를 이어받고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남편 대표로 김생민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7년 차 책임감 있는 남편 김생민입니다. 네. 책임감만 있는 남편이라고 아내분께서 그러시던데요. 아내분께서 책임감 말고 다른 걸 요구하는 건 뭐가 있어요? 제가 네. 26일 날 우리 딸아이 유치원비를 입금해야 되고 6일 날 아내 생활비를 입금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집중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내와 좀 히덕거리는 것보다 이 날짜를 더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루는 여보, 책임감 있는 건 알겠는데 날 좀 사랑해줘. 그러니까. 맥주 한잔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속으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더라?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서 항상 PD분들만 계속 인사하고 다니기 바쁘니까 네네. 기억이 잘 안 나요.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건지. 오늘도 이 시간을 함께 네. 하시다 보면 정말 아내의 마음을 네. 읽을 수 있는 방법도 아마 알게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부 상담 전문가 김숙기 원장님 함께 하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결혼을 하기 전에는 누구나 다 환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 같아요. 핑크빛 꿈들을 다 꾸게 되잖아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글쎄 일단 돈 없으면 같이 벌면 되지, 아껴 쓰면 되지. 뭐 시부모님, 에휴 시부모님의 사랑이야. 내가 또 곰살맞게 잘하면 되는 거고 나는 내 옆에 든든한 내 남편만 있으면 돼. 이런 환상이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결혼하기 전에?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를 만나면서 저는 한 2년 반을 데이트를 하잖아요. 네. 스파게티도 먹고 뭐 아무 관심도 없고 막 그냥 자연이 너무 좋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다가 결혼을 딱 하고 나서는 조금 현실적으로 바뀌어요. 어떤 식으로요? 처음에는 잘 된 것 같은데 1년 정도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름 좋은 차는 아니지만 차는 있고 네. 좋은 집은 아니지만 집이 집도 있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내가 기뻐하기를 바라는데 1년 정도 살고 2년 정도 살면은 아내가 또 뭐를 얘기를 해요. 좀 집에 일찍 들어오라는 식의 추상적인 것과 무엇을 갖고 싶다는 것 같은 거에 물질적인 것. 근데 진짜 이게 남자들도 힘들겠네. 근데 이럴 때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어른들 흉내 드라마 같은 흉내 내려고 시끄러. 지금 우리 행복해. 이러고 나가지만 15% 정도 그게 마음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채워줄 수 있을까? 내가 성공을 하고 더 능력 있는 남자면 해줄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이게 방송을 하는 중간중간에 약간씩 스트레스로 와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해 주려고 그러니까 이제 알콩달콩한 사랑보다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약간 그렇죠. 현실적으로 변한다는 게 지금 해야 되는 그런 것 거죠.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같은 이슈를 바라보면서도 남녀는 왠지 이렇게 뼈속까지 좀 다르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게 되는데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만나서 겪게 되는 이런 그 갈등들은 당연한 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선생님 그래도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같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는 너무 동상이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남녀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네, 다를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이 다른 거로 이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아까 김생민 씨 이야기처럼 남편들은 경제적인 어떤 책임감을 굉장히 많이 어깨에 짊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결혼을 배우자를 왜 선택하고 어떤 결혼 생활을 하는가를 살펴보면 결혼이라는 거는 첫 번째는 다르기 때문에 결혼이 가능한 거고요. 성장 과정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성장 과정에서의 결핍을 우선적으로 채우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결핍이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하고의 관계, 어린 시절의 관계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배우자한테서 받고 싶어 하는 그렇죠. 거죠. 그걸 채우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만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예를 들면 아내들은 아버지한테 받았던 것 플러스 못 받은 것까지 남편한테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요. 네. 예, 남편들도 어머니가 해줬던 거는 기본이고 어머니한테 부족했던 것마저도 내 아내가 충분히 이 부분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욕구들이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많이 다른 거예요. 야, 그러니까 곱게 자란 남자들이 부인한테 더 찡얼거리고 뭐 더 해달라고 그러고 이러더라고요. 본인의 얘기는 아니시죠? 저는 강하게 자랐습니다. 네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만나볼 부부의 이야기는 바로 이렇습니다. 엄격하고 권위적이고 꼼꼼하고 논리적이고 말도 아주 잘하는 남편이에요. 거기다 욱하기까지 하는 남편에다가 여러 가지 좀 무심한 성격의 아내.
어떻게 보면 좀 반대인 것 같긴 하죠. 보통 대부분 남자분들이 좀 이렇게 무심한데 이건 반대입니다. 이 두 부부, 이렇게 정말 다른 부부가 아주 숨막히게 살아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남편과 아내분은 어떤 분인지 저희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귀가를 알리는 초인종 소리에 풀려있던 마음이 한순간 긴장으로 바뀝니다. 뭐 하는데 이제 문을 열어? 오늘 좀 늦었네? 피곤하지? 피곤해. 뭐야? 청소 안 했어? 깜빡했다. 지금 치울게. 또 대충 뭐 하는 둥 마는 둥 했겠지 이거. 뭐야 이거? 하여튼 집안일을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또 까먹고 따지 말고 빨리 다 치워 빨리. 제 성격이 꼼꼼하지 않은 편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남편의 지나치게 깔끔한 성격 때문에 하루하루가 피곤합니다. 동욱이 방에 있어? 아직 학원에 있을 시간인데. 동욱이는 왜? 남편이 아이를 찾으면 전 또 안절부절 못하고 남편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아니 이 자식이 반성문을 또 이따위로 써놓고 나갔어? 이 자식 지금 어디 있어? 지금 당장 들어오라 그래! 아이가 어릴 때부터 남편의 엄격하고 권위적인 태도는 저와 아이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너 전에 아빠가 얘기를 했어 안 했어? 친구한테든 누구한테든 주변 사람들한테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 거짓말하는 그 순간은 편할지 몰라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야 되는 거야. 네 마음대로 결정하고 아빠랑 엄마가 수습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7살짜리 아이에게 결과가 어떻고 책임이 어떻고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생각도 안 하고 남편은 그저 논리적이고 강압적인 말들만 늘어놓습니다. 동욱이 지금 학원에서 한참 공부하고 있을 텐데. 지금 학원이 문제야? 애가 학교에서 친구를 왕따 시킨다는데 빨리 들어오라 그래. 그건 일단 동욱이 얘기도 들어봐야지. 어떻게 담임 선생님 얘기만 믿고 애를 잡으면. 전화 안 해? 알았어. 야, 너 당장 안 들어와! 네가 무슨 자격으로 친구한테 상처를 줘? 그리고 반성문에 네 생각을 적으라고 했지. 이거 잘못했다는 말밖에 없잖아. 네가 이번 일로 무엇을 느꼈는지, 정확하게 뭘 잘못을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빨리 들어와서 반성문 다시 쓰고 아빠한테 검사 맡아. 빨리 들어와! 아이도 친구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남편은 아이의 마음을 들어주는 대신 화를 내고 따지기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칠째 집에 오면 축 늘어져 있기만 하고 잔소리도 눈에 띄게 줄어든 남편. 밖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말을 걸기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지? 오태수 씨, 동욱이 아빠 가볼 만한 데는 좀 알아보셨어요? 괜찮아요. 말씀해 보세요. 괜찮다니까요. 네? 여자요? 애 아빠한테 여자가 있었어요? 남편의 지나치게 깔끔한 성격, 가족들을 답답하게 하는 권위적인 태도는 참을 수 있지만 남편에게 여자가 있는 것 같다는 지인의 얘기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정리정돈이 좀 안 되는 것 같은 아내의 모습을 뭐 볼 수는 있었는데 사실 남편분이 너무 욱하고 너무 권위적이고 그러시니까 보는 사람도 막 가슴이 다 그 아이가 얼마나 무서울까. 많이 그렇죠. 네. 무서운데요? 선생님 정말 이 두 분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직접 만나보셨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여기 화면에서는 이제 화났을 때의 모습이고요. 평상시 때는 굉장히 섬세하고 자상한 남편이에요. 근데 또 그런 갑자기 저렇게 아빠이고. 돌변하시는 예,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성격적으로 갑자기 돌변하는 것 때문에 아내가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네. 이 남편분은 옳고 그름에 대한 잣대가 아주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한테도 지금 그 자녀한테도 거짓말하면 안 되고 남을 상처 주면 안 되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아주 잣대가 너무나 정확하고 막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정리정돈. 그러니까 아주 결벽증과 같은 그 정도의 아주 청결하고 깨끗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강박적으로 이렇게 좀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내하고의 관계에서 아내가 이제 자기 이야기를 제대로 이제 잘 안 들어주는 것 때문에 그런 거고 아내분은 평상시 때는 굉장히 섬세하고 자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잔소리가 좀 더 이제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하는 거는 알겠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나 욱하고 불같이 이렇게 화를 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러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상태였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맞지 않고 네.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자 문제가 불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 회사 후배 같은데 후배분이 전화로 뭐 여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서 굉장히 이제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때는 그래도 잔소리도 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정리정돈에 대한 집착도 이제 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견딜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여자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없을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네. 이제 굉장히 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하늘이 무너진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이 남편은 아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그 깊은 관계는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당당한 거고요. 그리고 아내분은 그래도 그 시간에 어떻게 그 친밀하게 여자하고 당연하죠. 대화할 수가 네. 있었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분노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경중의 차이로 둬서 이거는 여자 문제가 아니다. 여성 입장에서는 그냥 눈 마주치고 그 여자랑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너는 나를 배신한 거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남자들은 근데 뭐 꼭 근데 어떤 지금-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여자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건가요? 내가 아니요. 그분의 사연을 이제 되게 들어봤는데 당황하시네요. 말씀하신 대로 후배가 소개팅을 시켜줘서 만났다면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 여기를 잠깐 들여다보니까 이 유흥업소에 그래, 그냥 너무 예, 스트레스가 맞아요. 많이 차서 이제 간 건데 그런 건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 남편이 그때 당시에 이미 이제 지쳐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지쳐 있냐면 끊임없이 아내를 도와주는데 아까 집안 정리라든지 이런 거를 남편이 이제 거의 다 끊임없이 했어요. 네, 화면에서는 다 나오지 네, 않았지만 그렇게 했는데 도와줘도 또다시 원상복귀가 돼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이제 지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잔소리 했던 것도 애정이 있었을 때 하는 거고 이 잔소리는 이제 끊어졌어요. 잔소리도 이제 끊어지고 포기 상태. 네. 그러니까 이 지쳐 있는 거를 잠시 어떤 여성하고 이 약간의 이제 위로를 조금 받은 그래서 거죠. 저희는 정말 납득이 안 됐잖아요. 아까 그 후배가 그 형수님한테 전화 통화한 게. 네. 근데 후배 간에는 괜찮은 줄 알고 거기 어디 바에 있을 거예요. 그 유흥업소 여자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이게 이제- 좀 굉장히 좀 애매하네요. 네. 이거 싫어하는 그러니까요. 여자들은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입장에서는 뭐가 진실이고 아니다 여자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정말 우리의 이 그렇죠. 부부 관계 안에서 네. 그렇죠. 어떻게 본인이 힘든 일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제3자한테 가서 네.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쵸 어머님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사실 이제 상담센터에 굉장히 많은 부부들이 이제 오세요. 네. 그러니까 업소 여성하고의 어떤 친밀한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내 남편을 어디까지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뭐 해가지고 부부가 갈등 상황에서 많이 상담을 하러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의 많은 남성들이 별로 그렇게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 의식은 별로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내가
성관계만 하지 않으면 바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남성들은. 근데 여자는 좀 다르죠. 여자는 그런데 성관계 해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정서적인 친밀감을 서로 주고받았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가 오고 갔다. 뭐 전화 통화라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미 외도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의 남성 어떤 집단의 직장 문화라든지 이런 거하고도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고요. 그렇죠. 본인의 뜻이 아니에요. 27살에 회사에 들어갔는데 저기 유흥업소에 가자고 얘기했는데 전화 안 갑니다. 전 정말 해맑게, 성실하거든요. 그거 큰일 나거든요.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게 끌려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이 남편 입장에서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1년 네. 싸우고 2년 잔소리 듣고 3년 대화해도 서로 대화도 안 되고 그게 나한테 잔소리 안 하는 그 바에 있는 아가씨가 더 편한 거예요. 그냥 얘기하기가. 뭐 말만 하면 싸우니까. 이런 남성들 마음도 좀 잘못된 건가요? 예, 잘못된 잘못됐죠. 거죠. 예.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가족 안에서의 이제 부부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 안에서 이 부분이 잘 해결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해결은 미뤄둔 채로 너무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거는 굉장히 이제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바꿔주셔야 되고 바꿔줘야 돼요. 우리나라의 직장 문화도 바꿔야 될 필요가 그래요.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 두 부부는 굉장히 큰 위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신 거잖아요. 네. 어떤 방법으로 극복을 하신 건가요? 네, 그게 궁금해요. 예,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거는 이 남편이 아내에게 프로세스가 너무 없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럼 남편은 워낙 논리적이니까 예, 논리적이니까 그런 걸 원하는구나. 감정적인 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됐을 때 가슴이 움직여져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내분 같은 경우는 내 가슴이 움직여지지 않는 한 남편의 논리적인 이야기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오. 굉장히 반대적인 그렇네요. 선생님 상황인 말씀이 거죠. 너무 와닿아요. 네. 제가 신혼 때 1년 차, 2년 차 때 그걸로 많이 싸웠거든요. 그래요? 저는 굉장히 논리적이었어요. 난 열심히 일하고 월급 갖다 주고 여보가 이거 뭐 설거지 일주일에 한 번만 한다 약속하고 막 딱 했는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틈틈이 아내한테 어떤 진실된 걸로 그 자리를 자기를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네네. 그게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말이에요. 어려워. 어머. 그래서 이제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서로 상담 과정에서 이제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했냐면 어린 시절에 이제 성장 과정을 많이 살펴보게 했어요. 네. 그런데 성장 과정을 살펴봤더니 남편 같은 경우는 엄마에 대한 상처와 분노가 이제 굉장히 큰 분이에요. 엄마가 무서워. 예, 엄마가 굉장히 칼 같은 분이세요. 어. 그리고 아주 엄격하고 통제가 심하고 철두철미하고, 그러니까 아주 빈틈없이 아까 집안에 머리카락 하나 있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집안에서 이제 훈련받고 교육받으신 이제 남편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워낙 많이 통제받고 강압적인 부분에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저분 연세면 두들겨 맞기도 많이 하고 예, 그랬겠네요. 그것도 있고 굉장히 착한 아들로 사는 거죠. 엄마가 시키는 대로 나는 그 통제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모범적으로. 예, 그런데 결혼해서 이제 성장해서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성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 같은 것도 좀 남아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어린 시절에 통제받으면서 힘들게 살아야 됐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요. 야.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어느 순간에 자기 모습이 그 엄마의 모습이 닮아간 거죠. 이게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러한 어린 시절의 모습을 좀 살펴보게 했고, 그리고 아내 같은 경우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아버지가 남편의 무섭고 엄격한 모습과 이렇게 닮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모습 때문에 그러면 결혼을 했냐면 평상시 때는 자상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아주 섬세하고 자상하게 챙겨주는 것 때문에 그게 결혼한 너무 거예요. 좋았던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서.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욱하고 불같은 모습으로 통제하려고 하고 이러면 아내는 또 그것이 견딜 수가 없는 그럼 거죠. 그건 초등학교 때 그 친정 아빠 생각이 나는 거군요. 그렇죠.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 네. 근데 선생님 너무 재밌 그래서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 똑같으니까. 아내분, 왜냐하면 벌벌 떨기만 하지 여기에 대해서 온전한 방법으로 대응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많이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성향, 기질, 어떤 취향에 대한 부분인데
두 분이 서로 원하는 게 다르고 성격 기질들이 다르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관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시각으로 볼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다르다라는 건 사실 틀리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조금 보완이 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화하는 훈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까지 그래서 이제 많이 좋아진 케이스죠. 근데 선생님 저희가 뭐 솔직히 방송할 때 대기실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아내랑도 얘기 많이 하는데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이런 점은 내가 배우지 말아야지. 절대로 안 배워야지. 근데 이런 점은 너무 좋아. 이런 거 얘기하고 아내도 어우 이런 점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이런 점은 싫어. 근데 하지 마 따라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이렇게 답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왜 닮아가는 거죠? 그거는 성장 과정에서의 어떤 학습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롤 모델이 사실 부모님이세요. 아. 그러니까 네. 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이미 학습하고 의지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냐면 의지는 나는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아빠처럼 살지 않을 네, 거야. 네. 라는 거는 의지예요. 의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에너지가 있었을 때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갈등 상황이라든지 위기 상황에서 내가 힘들면 이 부분에 에너지가 빠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제자리로 내가 보고 배운 대로 익숙한 방법을 채택해서 내가 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게 본인한테 훨씬 더 편한 거군요. 네, 그냥. 편한 거죠. 익숙해져서.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부부싸움하는 진짜 이유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성장 과정하고도 많이 맞물려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두 분이 정말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곤해. 이제 와? 오늘따라 일이 좀 밀려가지고. 너무 피곤하지? 오늘따라 알게 모르게 일이 많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던 남편. 남편에게도 휴식이 필요한 것 같아서 결혼 후 그만두었던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거 빨래 널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안 널었어? 뭐야,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당신 옛날에 내가 살림 이렇게 하면 막 집안 발칵 뒤집어지게 잔소리했던 거 기억나? 내가 그랬어? 아니, 이것저것 할 게 많다 보니 좀 깜빡하네. 나랑 차 마시려고? 응, 마셔. 참, 나 오늘 회사에서 무척 열받는 일 있었다? 전에 나한테 상담받았던 고객이라면서 전화해서 다짜고짜 막 심한 말을 하잖아. 고객이니까 화도 못 내고 한참 욕먹었지 뭐.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왜 웃어? 내가 욕먹고 왔더니까 웃겨? 아니. 전에 당신이 하던 말을 내가 하고 내가 하던 말을 당신이 하니까 좀 기분이 이상하네. 그런가? 만만치 않은 집안일과 피곤한 회사 생활. 남편이 집에서 쉬는 동안 우리 부부는 마음으로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집에 오니까 좀 지금은 남편과 저 둘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피곤해. 피곤해? 내가 물 하나 떠올게. 어제 저녁 먹은 거 설거지 안 했어? 내가 청소하는 동안 당신이 설거지 하기로 했잖아. 설거지? 맞다. 내가 어제 드라마 끝나고 나서 한다는 걸 깜빡하고 그냥 잠들어 버렸네. 아니 당신은 맨날 그렇게 그래 뭐, 할 수도 있지 뭐. 근데 이렇게 물에도 안 담궈놓고 설거지 안 하면 이 음식이 그릇에 다 말라붙으니까 우리 앞으로는 물에 먼저 담궈놓자. 알았지? 알았어. 이건 내가 지금 씻을게. 당신은 가서 좀 청소기 좀 돌려줘. 알았어. 비난하고 질책하는 말투 대신 부드럽게 얘기하려고 노력하는 남편.
늘 긴장의 연속이었던 부부관계가 조금씩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분위기가 저렇게 달라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남편분의 얼굴이 막 그렇게 무섭게 눈이 안 보이세요? 하도 웃으셔가지고. 아니라 지금 이 모든 게 네. 사실이라고 선생님께서 네, 말씀해 네. 주시니까 네. 이게 실제로 이게 솔루션이죠. 해결이 된 건데 네. 다 사실이니까 너무 신기해요. 아니 근데 저분들은 어떠한 솔루션을 주셨기에 저렇게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걸까요? 뭐 어투 정도야 정말 이 악물고 노력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렇게 해결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입장이 이제 역할 많이 역할이 이제 바뀌어져서 어떻게 바뀐 거예요, 선생님? 어느 정도는 이제 그렇게 좀 사셨고요.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남편이 경제적인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스트레스를. 스트레스. 그래서 이제 그 좀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에 돈 벌기 위해서 잠깐 떨어져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압박감도 조금 내려놓고 그리고 이 관계 안에서 아내가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는지에 대한 것도 많이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역할이 좀 바뀌었다라는 거는 남편분이 이제 집안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분담을 전업 남편이 되셨나요? 예, 전업 남편, 네. 전업 직장- 주부가 된 거죠. 전업 주부. 네네. 정말요? 예. 전업주부 그러면 직장을 그만두시고. 예, 직장을 잠시 그만두고 이제 그 전업 주부로서의 어떤 역할을 이제 하게 됐고요. 네. 아내는 일을 이제 좀 그 손에 놓고 집안일은 손에 놓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일하는 거에 조금 경제 전념을 활동을 또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내가 직업을 네, 가지셨군요. 가지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역할에 대한 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빈틈없이 해도 집안일이 약간 이렇게 좀 엉성하게 돌아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경험을 하신 거예요. 남편분은 직접 경험을 했네요. 직접 경험을 하신 선생님 거예요. 상담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한 게 아니라 직접 직접 경험. 경험을. 그 음식물 쓰레기, 그렇죠. 설거지, 청소를 그렇죠. 다. 얼마나 힘든지. 예. 그래서 이제 힘들다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아내가 그 동안에 자기의 어떤 그 욱하는 감정 때문에 이제 분노, 그러니까 돌변하는 것 때문에 힘들었다라는 그 상처를 굉장히 많이 이해하게 됐고, 네. 그리고 그 오해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이제 바람핀 거로 이제 오해한 그 사건이 많이 이제 두 분을 정화시키면서 이렇게 좀 풀어지는 과정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절대 그렇게 어떤 정말 아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 정도 아니었다라는 거를 이제 많이 여러 각도로 이제 풀 수 있었고 그리고 아내는 정서적으로 상처받았구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남편이 충분히 받아주는 그런 기간들이 좀 있었어요. 네네. 저는 솔직히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요. 지금 몇몇 시청자분들은 약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올해 이 두 아이의 아빠가 되고 네. 올해 제가 이제 40살이 됐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남자가 역할을 바꿔서라도 가정의 행복이 그 어떤 경제적 성공모하고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이 좀 약간 확신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제가 20대 후반에는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남자는 뭐 여자를 한 달, 두 달씩 못 보더라도 저기 중동 지방 가서 막 돈을 벌어와야 되고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뭔가 사회적인 성공으로 해서 남들한테 보여지는 네. 거가 있어야 되는 그게 거죠. 정말 다 덧없는 거라는 게 요즘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사실요, 제가 아내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덧없진 않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남편이 이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거는 또 사실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을 훨씬 더 돋보이게 만드는 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네.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남성들이 경제적인 부분만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내려놓으면서 가족적인 어떤 화목이라든지 친밀감을 나누는 걸 우선적으로 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네. 선생님, 일단은 이제 이 부부에게 주셨던 솔루션에 대해서 하나씩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은 어투가 굉장히 많이 바뀌셨잖아요. 뭔가 이 말하는 것에 이 대화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예, 대화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화법.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이 남편이 어떤 과정을 거쳐야지만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 부부에게는 아주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5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네. 그 대화 훈련을 했고요. 평상시 때 그냥 우리 일반 부부들은 아주 간단한 대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나는으로 시작하는 대화 방법을 쓰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일찍 온다고 했는데 늦게 와서 나 많이 불안했어. 이렇게 걱정됐어. 자기의 감정까지 이렇게 넣어서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배우자는 그랬구나. 공감하기 대화법을 쓰시면 돼요. 그랬구나. 당신 마음이 그랬구나. 내가 일찍 온다고 했는데 늦게 와서 많이 불안하고 걱정됐구나. 요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간단하거든요. 네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제가 이제 5단계 대화법을 이제 알려드렸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이렇게 프로세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딱딱딱,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단계의 대화법을 징검다리 대화 방법을 제가
여기에 지금 보시면 네.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교육하고 이제 훈련했습니다. 네, 좀 더 그래서 상세하게 이제 얘기를 네. 해줘야 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남편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보고 들은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에 대한 자기의 어떤 사고, 왜냐하면 이분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 감정까지 넣는 거는 아내의 감정과 맞닥뜨려야 되기 때문에 감정도 넣고요. 그랬을 때 어떤 소망, 행동 이렇게 5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징검다리 대화 연습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열심히 대화 방법을 사실 습득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공감해주기 위해서 그랬구나, 당신이 그랬구나 이거 하는데 이 남편분 같이 조금 더 꼼꼼하고 섬세한 분들은 그냥 단순히 그랬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저희가 한번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집안에 지금 청소가 안 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네네. 막 집안이 어질러져 있고 아까 딱 들어왔을 때처럼 아내분이 막 컵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첫 번째 감각이에요. 내가 보고 네네. 들은 거는 내가 본 거는 집안에 청소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요. 첫 번째, 네. 자, 내가 보고 들은 것은 어떤 걸까요? 아, 너무 청소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럼 그때 우리 남편분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 이거 세균이 득실거리는 거 아니야? 아이들 코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아, 이 옆에는 진짜 지금 그 느낌, 지금 느끼는 어떤 분노? 아, 불결해. 좀 화가 너무 나는데 우리 엄마는 안 그랬는데 아, 내 아내는 왜 그러지? 그러면 지금 남편분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건 어떨까요? 아, 당신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좀 청결하고 행주랑 걸레랑 같이 빨아갖고 이렇게 같이 놓지 않고 좀 따로따로 놨으면 좋겠고. 어머, 또 행주랑 걸레랑 같이 빠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잘 한번 얘기를 해봐 주세요. 당신이 좀 더 청소를 잘하고 좀 집안일을 잘해주면은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나도 자발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를 거치니까 네. 여자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세균이 득실거릴 것 같아 이 얘기만 들으면 정말 저 결병증 환자 네.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욕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울컥 분노만 이제 표출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네. 그래서 요런 대화 방법을 통해서 남편이 우선은 분노감을 욱하는 감정이 아니고 절차를 밟기 때문에 좀 마음이 좀 스무스하게 누그러드는 마음이 거죠. 누그러지게 갈 수 있고요. 근데 이야기할 때 요거를 같이 이제 연결해서 나는 청소가 안 돼 있는 거를 보고 세균이 자꾸 이렇게 번식되는 것 같아서 나는 굉장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굉장히 불결하고 나 이게 화가 나. 그래서 나는 당신이 걸레하고 행주하고 좀 각각 빨고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리해서 정리정돈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되면 나도 마음이 편할 거고 네. 그다음에 나도 많이 도와줄게. 이렇게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방청객에 앉아 계신 방청객 어머님들께서 자꾸 웃으시니까 이분들 중에 행주하고 걸레 같이 빠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사실 이렇진 않은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대화해라. 모든 언론에서 대화 부부는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알고 또 결혼 전에 이제 양가 부모님 인사드리면은 대화를 많이 하고 그렇죠. 절대로 상처 주는 말 하지 말아라. 네. 평생 간다. 이런 거 정말 많이 들었는데 제가 7년을 살아보니까 정말 해서는 안 됐어야 되는데 결혼이 6개월 차에는 친구 같은 감정으로 그걸 뭐라 그러죠? 기선을 제압하려고 그렇죠. 제일 독한 말을 해야지 그만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또 그 다음날 이불에서 같이 자고 그러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 꼭 해서는 안 되는 말도 좀 알려주시죠, 선생님. 네. 몇 가지 이제 부부간에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라는 거. 성격에 대한 예민한 부분은 서로가 이거는 이해하고 극복의 대상이지 이건 고쳐지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건드리지 말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역시 넌 안 돼. 해보기도 전에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끝내. 이혼해. 이 얘기는 절대 사실 하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그게 상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장 과정에서의 어떤 상처를 건드리지 말아라 이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댁이나 처가에 대한 그렇죠. 어떤 비난이나 험담은 우리가 피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부부간의 정서적인 친밀감도 중요하지만 육체적인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적인 수치감을 줄 수 있는 이야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네네. 수치감을 주기보다는 나는
나는 당신 요렇게 했으면 좋겠어. 요렇게 좀 돌려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훨씬 부드러우면서도 관계적인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오는 말이 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관계도 참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결혼 3년쯤 되면 누군가의 그냥 아빠와 엄마로만 남아서 더 이상 이게 뭐 불꽃 튀는 사랑 같은 거는 기대하기 어려운 게 아마 부부의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우리가 정말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부부들을 위해서 정말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끝으로 또 힘이 되는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예, 부부는 무조건적으로 이해받을 수 있는 관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 없는 부부는 이 세상에 한 쌍도 없어요. 그렇죠. 다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문제 없는 사람 없거든요.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제 부모가 됐지만 우리가 완벽한 부모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사실은 완벽한 부모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성장 과정에서의 상처를 같이 이 성장시키는, 그러니까 네. 이 상처를 동반적으로 같이 치유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관계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부부 간에 서로 우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드러낼 수 있는 용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고 치유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네. 정말. 그래서 어느 부부라도 문제가 있을 때 드러내고 이거를 좀 더 깊이 살피고 그래서 부부 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 꼭 길이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참 많은 걸 얻어가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김숙기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김숙기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모는요 늘 항상 여러분들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서 오늘 방송 보신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부부에 또 어떤 문제가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의 고민도 함께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글 채택되신 분들을 위한 선물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어 세상에서 멀티미디어 영어 동화 아이스토리북 드리고요. 궁중비책에서 프리미엄 베이비 한방 스킨케어 세트를 선물로 드릴게요. 자, 내일은 금요일이죠. 부모 멘토를 만나다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내일은 한의사 이경재 원장님과 함께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11시 20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